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총재가 과거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 시절에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통계를 조작했고 또 친중적 조직을 운영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출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는 IMF, 세계은행, 그리고 월드뱅크죠. 세계무역기구 WTO 중에서 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1944년에 미국 주도로 국제통화협력과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고요. 세계은행도 같은 해 세계 빈곤대치 그리고 개도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두 기구의 수장이 친중 논란과 함께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직을 이끌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 IMF 총재가 이런 위기로 몰린 것은 지난해 12월 말에 중국이 세계은행의 연례 기업 환경 통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부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이 세계 기업 환경들과 관련된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런 오류 때문에 보고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이 세계은행이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12월 24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계은행은 지난해 8월 중국과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4개 나라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니까 중국은 2017년, 다른 세계 나라는 2019년 보고서 작성 때 이 세계은행 측과 접촉해서 각각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15명 중에서 9명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조작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이 압력을 받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놓는 이런 기업 환경 조사라는 게 뭐냐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해당 국가에서 창업이 얼마나 쉬운지, 또 세금이 얼마나 낮은지, 대출 이용 가능성이 원활한지, 이런 국가별 순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 모으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중국 등의 압박으로 통계가 조작된 채로 발표된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0월 중국의 세계 기업 환경 순위는 78위로 발표됐는데, 원래 계산대로 한다 그러면 85위로 7계단 하락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계은행 감사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보복 우려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내 경영진의 잦은 인사 이동 같은 것도 이 보고서 조작 압력을 받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폴로머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2018년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왜곡 및 조작 압력에 취약하다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키맨이 바로 현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IMF 이사회는 8일 5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더욱 명확한 세부 내용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IMF 이사회는 이 회의에 앞서서 법무법인 윌머 헤일의 2018년 및 2020년도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의 데이터에 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고위층의 압력이 있었고, 여기에 김용 전 총재, 한국 출신이죠. 김용 전 총재와 게오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CEO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보고서 조작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당시에 이 세계은행 수뇌부가 은행의 대출 자금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민감한 협상을 벌이던 기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게오르 기예바 총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윌머 헤일의 조사 결과는 터무니없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IMF의 핵심 회원국인 미국은 아직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AF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은행이라는 거대한 국제기구의 통계까지 조작하도록 만든 중국의 통계 왜곡 본능은 이미 중국 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죠. 심지어 중국 정부 당국이 매년 그리고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조차도 많은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추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모래성 위에 허상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6.8%였었는데 2분기에 3.2%로 호전된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4.9%를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 합쳐보면 2019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2020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에 대해서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이 통계를 보면서 독일인들은 중국이 정말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난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떠올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관련 통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짝퉁 통계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통계는 리커창 총리마저 믿지 않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랴오닝성 서기를 맡고 있던 2007년 9월에 제1회 하계 나렌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는데 여기서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났을 때 나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GDP 통계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보다는 이 철도 화물 운송량하고 전력 사용량 그리고 은행 대출액 같은 세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리커창 지수입니다. 실제로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 가지 지표를 반영해 가지고 리커창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중국 정부 당국의 통계 왜곡은 사실 지방정부의 조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들은 이 3월에 양회에서 발표되는 중국의 거시정책 목표 그리고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목표 달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1985년부터 31개 지방정부들은 별도로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을 발표했는데요. 이 GRDP들을 다 합치면 중앙정부 집계보다 10% 정도로 더 많게 나옵니다. 이런 물붓기 통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의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허물면서 3연임을 넘어서 이제 장기 독재로 가는 길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정부 당국이나 지방 정부들이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해서라도 분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 특성은 목표를 세우면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이고 공산당 정권의 속성이기도 하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려 13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난해에 의미 있는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예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사회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 경제학자이면서 중국 베이징대 교수인 마이클 패티스는 지난 2019년 3월 상하이의 한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악성 채무를 반영하면 실제 성장률은 발표의 반토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도 국유은행을 통해서 신용이 있는 기업이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변학자로 분류되는 런민대의 한 교수도 지난 2018년 11월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1.67%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건 중국 통계 현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발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6.6%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계 조작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국의 통계 조작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눈들 때문에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업의 메카로 꼽히는 광둥성의 정부, 그러니까 광둥성 정부의 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 발표를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만 직접 그 지수를 산출해서 발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동안의 발표 지수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미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유성사진 분석 업체인 스페이스노우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노우는 지난 2016년부터 광둥성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 전역의 유성사진을 분석해서 중국의 인공위성 제조업 지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이걸 SM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오히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에 견줄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스페이스노우는 인공위성 운영 업체로부터 중국 전역의 공업지대 한 6천여 곳이 포착된 위성사진 22억 장을 입수해가지고 콘크리트 도로 설치 같은 이런 중국 경제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을 포착해서 수치로 산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큐브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대한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통계로 내놓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도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대학도 중국 투명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각종 자료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부터 대놓고 통계를 왜곡하는 마당이라서 이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신뢰하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1월 4일 중국의 신화망은 시진핑이 조사 연구 지도했던 이 빈곤촌 탈빈곤 기록이 인민출판사를 통해 출간돼서 전국에 발행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류 빈곤 감축 경험 국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1억 명에 가까운 농촌 빈곤층이 빈곤 탈출을 실현해서 전 세계의 빈곤 감소 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샤오캉,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이미 건설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자 인민일보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 주석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확인해 봐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 거짓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절대 빈곤 기준은 연수입 최소 4,000위안, 그러니까 한 69만 원 수준이고요. 월 333위안입니다. 한 5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위안, 한 1,900원 정도만 벌어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런 중국의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제시한 빈곤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OECD는 절대 빈곤이라는 개념 없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모두 빈곤으로 칩니다. OEC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연소득이 7,000위안, 그러니까 한 118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일일 소득이 19위안, 한 3,200원 이하의 중국인은 모두 빈곤층에 속하는 거죠. 만약 OECD 기준으로 중국의 빈곤층을 추정하자 그러면 대략 전 인구의 3분의 1은 아마 최대 5억 명 정도가
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조차 시진핑이 샤오캉 사회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중국의 발표 내용을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정부는 통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지도자가 왜곡된 통계를 주장한다 그러면 더 이상 정부 당국도 어찌 해볼 요량이 없을 겁니다. 모든 통계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인구 통계마저도 완전히 왜곡되고 조작되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은 일단 색안경을 쓰고 중국을 쳐다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중국. 이건 중국이 자초한 겁니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몽상 아니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